한국의 어두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귀신과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할 것입니다. 어둠이 모든 구석을 뒤덮을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의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염원들, 묻혀있는 기밀들, 그리고 바람 속의 속삭임. 모두가 여러분의 탐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오늘 우리는 진실과 환상이 얽히는 세계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곳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깊은 밤에 살랑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는 어두운 기밀에 관한 것입니다. 가까이 앉아 귀 기울여 들으세요.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집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에서 귀신을 닦거나 몇십 년을 잘 살던 곳에서 갑자기 귀신이 나타날 때도 있죠. 사실 어떤 에모티콘 지연에서 귀신이 나타났을 때 제이 킬러트코 더 특화인 데니니어 키치 부적을 붙이거나 귀신이 싫어할 만한 것을 온 집안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무단을 불러 테마하는 방법도 해결 방법 중 좋은 단안이 될 테죠.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귀신을 쫓을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한 곳에 머무는 집안이나 그 사람을 쫓는 귀신이 아니다. 그 터 자체가 악한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해결할 수 없는 집터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던 저의 끔찍한 경험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대구의 모 동네의 원룸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취직을 하여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싼 원룸을 찾아다녔죠. 대학가를 시작해서 주거지역까지 싹 돌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지역 기회를 제시하였고 보증금을 더 늘려서 월세를 줄이는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발품을 더 탈아서라도 최대한 월세가 적은 곳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인 겁니다. 그렇다고 매물이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름한 빌라도 아니었고 지어진 지 10년도 안 된 원룸텔이 있었는데 외관만으로 평가했을 때 대체 왜 이 가격으로 월세를 받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죠. 다만 제가 자취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같이 알아봐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싼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약간의 위고심은 들었지만 최대한 빠르게 계약을 하고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집주인도 알았는지 부동산 중개업자 저를 구슬리고 어떻게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집 보고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더 시작해서 가게에 금이라도 걸어주셔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손님이 오시기로 했다든 열심이었습니다. 일단 아니라도 좀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고 흔쾌히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원룸텔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는 단은 양쪽으로 4개의 반이 들어서 있을 때 오른쪽 세 번째 반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풀옵션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가전제품들도 있었고 화장실 또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천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다 뒤져봤을 때 전혀 문제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지난번 살았던 사람이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딱 잠만 자고 갔던 사람이라 격지는 거의 새 것 그대로라고 하더군요. 제가 추가로 준비하거나 구입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증금만 넣고 몸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 생각이 들자 곧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부동산으로 자리를 옮겼죠. 빠르게 계약을 마치고 돌아서 짐을 챙길 겸 집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기 전에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순간에 최소 6개월 이상은 사라지셔야 하고 그 전에 나올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뺀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원룸은 워낙 세입자가 많이 바뀌는 물건이라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은 제약을 해야 하고 이게 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룸을 몇 개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달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갔기도 했고 회사에 문제만 없다면 오래 살 거라고 알겠다고 했죠. 원룸은 당장 쥐어 있었기 때문에 개춤 제가 챙겨야 할 집만 가지고 그 주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이사를 끝마치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와 본격적인 이 집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혀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이 이어졌고 불편한 것도 없었죠. 그러다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조금 기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몸과 마음이 여러모로 힘들었을 시기였는데 늦게까지 잔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개충 씻고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 주변이 시큰거릴 정도로 피곤한데도 잠이 안 와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몸짝달싹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알만 이리저리 굴릴 수 있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감위에 눌린 것이라는 걸 알지만 살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감위에 눌린 건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나름 건강을 자부하던 제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풀리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 걸레가 쥐어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순식간에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찌긋찌긋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에어컨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들렸고 소리가 나는 곳이 에어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소리는 천장에서 들리고 있었죠. 벌레가 낼 정도로 작은 소리도 아니었으며 마치 뭔가가 빠르게 쥐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 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한참을 고민했고 밑집에서 내는 소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순간 눈을 감았더니 곧바로 아침이더군요. 조금 이상한 점원이었지만 그렇다고 귀신을 보거나 무섭진 않아서 약간 당황했을 뿐 전혀 문제없이 다시금 정상적인 일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 그때도 좀 피곤했던지라 빠르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눈을 떴더니 또다시 가위에 눌려 있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가위에 눌리면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게 아닐까 걱정되었고 몸도 움직일 수 없으니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긋지긋 사상 이런 소리가 천장에서 주기적으로 들렸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또다시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내 천장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소리에 신경을 쓰느라 천장 여기저기를 보다가 눈을 머리 위쪽으로 돌렸는데 현관문 쪽 천장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더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검은 게 천장에서 튀어나와 있었고 센서등인가 싶었을 때 센서등은 그 검은 형체 옆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위쪽으로 지쳤더니 아팠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아래로 깔았다가 다시 위쪽으로 떴는데 검은 형체가 아까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잘못 본 게 아닐까 저 스스로를 의심했는데 다시 눈을 깔았다가 다시 쳐다보니 검은 형체가 더 내려와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던 건 사람 머리였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없었지만 만약 가능했다면 몇 번이고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눈을 내렸다가 다시 쳐다보면 계속해서 얼굴이 천장에서 더 튀어나와 있었고 나중에는 그게 남자의 얼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머리카락은 길었습니다. 눈알은 정확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고 무서운 나머지 눈도 감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짧은 사이에 더 내려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치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고 눈을 계속해서 치켜뜨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마다 머리는 점점 내려왔고 나중에는 결국 몸통까지 보이게 되었죠.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마치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점점 더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결국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몸에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최대한 가위를 털어내려고 타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귀에는 뭔가 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중간중간 천장을 봤을 때 점점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에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혼자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몸이 다리까지 거의 다 나와 있었고 나는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눈을 질끈 감고 떴는데 아침이 되어 있더군요. 침대번은 땀으로 다 젖어 있었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방금까지 생생하게 겪은 일들이 잊혀지지도 않았고 지금 죄다 가위에서 풀려난 것인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확인할 생각도 못했고 그저 한참을 침대에 걸터 앉아 생각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 시간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대체 뭐가 문제일지 고민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몸이 허해졌다.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을 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간간에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을 주저리주저리 말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허해진 것 같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으라고 하셨죠.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한잔 걸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피곤하지 않도록 근무 시간도 잘 조절했고 음식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히 가위에 눌릴 일이 없었는데 이날은 가위가 아닌 앞몸을 꾸게 되었죠. 꿈속에서 저는 회사에 있었고 사무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선배가 부르는 건가 싶었지만 아무도 없길래 다시 일을 했는데 또 중저음의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았을 때 사무실 끝쪽에 웬 남자가 서 있더군요. 하지만 처음 본 얼굴이었기 때문에 혹시 손님인가 싶어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부르며 다다랐죠.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m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걸음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죠. 천장에서 튀어나오던 남자, 그 남자인 겁니다. 그때부터 남자다 시큰둥 웃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계단을 따라 미친 듯이 내려가는데 꼴랑 3층밖에 안 되는데도 아무리 2칸, 3칸씩 뛰어내려도 1층이 나오지 않았고 남자도 제 뒤를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맴돌며 계단을 뛰어내려왔는데 거의 체감상으로 1시간 이상을 계단만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이 떠졌는데 침대에서 떨어져 있더군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표정부터 작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대체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죠. 아침이 될 때까지 유튜브만 보면서 밤을 샜는데 그 와중에도 무서워서 몇 번이고 천장을 몰래 훔쳐봤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자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꾸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털어놨죠. 안 그래도 엄마도 좀 걱정되어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친구분 중에는 무단 일을 안 하시지만 어려서부터 귀신을 보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귀신을 퇴치하거나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이라 잘 알지만 평범한 분이긴 합니다. 다만 귀신 같은 걸 자주 보셔서 어딜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하셨던 것 같고요. 두 분이 통화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제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하필 제가 또 전화를 했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두 분이서 저희 집에 오셨죠.
아니, 저말치는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계단에서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겠다고. 건물 계단에도 귀신이 있는데 집안에서 풍기는 악취와 섬뜩함이 있다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먹고 자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는데 친구분은 도저히 못 가겠다고, 저긴 누가 들어가도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뭔지도 제대로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 집에서 살지 말라고, 당장 짐 챙겨서 나오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을 하시더군요. 겁 많아 저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하다가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친구분에게 대체 왜 그런 거냐,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 물었는데 친구분은 방에 있는 귀신은 절대로 그냥 귀신이 아니라고, 당장 나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 가보자고 저한테 앞장서라고 화를 내시길래 큰 싸움이라도 날 것 같아서 불안했지만 일단 앞장서서 부동산으로 갔죠. 문을 열자마자 화가 나서 증계인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으시는데 증계인도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고 묻다가 자초지종을 제가 설명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어이없던 건 그제서야 마치 말 못할 기밀이라도 풀듯이 이야기하더군요.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 집은 유독 세입자가 많이 바뀌고 헛것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의외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귀신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하더군요. 친구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악한 게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당신 애들도 이 장사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꽤 봤을 텐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지셨습니다. 증계인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말했는데 친구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장사하지 말라고, 당장 집주인한테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계약 기간에 대한 규칙 사유도 있었지만 결국 원금 모두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의될 일이 있었지만 중독적으로 친구분이 이기죠. 집주인도 소리 지르고 싸우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올 정도로 살벌했는데 더러워서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겨우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닫아냈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건 이미 집주인도 거기서 귀신 나온다는 걸 알고 있더군요. 여자애도 6개월은 버텼는데 뭔 남자애다 그것도 못 버텨? 어떻게 사냐는 둥. 저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할 정도로 놀리는 식으로 말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본인이 살아보라고, 당신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윽박지셨는데 누나, 그래도 3개월이면 오래 버틴 거라고 비아냥거리던 게 지금도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계약건이야 유야무야 잘 넘어갔지만 거기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날 정도로 무섭고 섬뜩한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에서 나오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남자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5년이 지난 지금도 가위 한 번 눌려본 적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따변 집을 알아볼 때가 있으면 절대로 가격은 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경험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들만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나나 앞뒤 날리기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야기 중에는 모친에서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사층과 층이 높이 섞이게 되었고 천장을 지진으로 다리는 아내, 상체는 위층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귀신이 있다면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저 집을 버리고 멀리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아마 문제의 그 집은 지금도 있겠지만 절대로 오래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그걸 해결했을 것 같지도 않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긴장감과 흥미를 안겨주었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공유,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어둠 속에는 항상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 항상 조심하세요.